우리 한쌤께서 요새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상담은 역시 연애 상담이고, 그 다음이 이제, 커리어 상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참, 그 연애 상담을 가지고 전문 상담인을 찾아올 때까지 왜 그 사이에는 친구한테도 얘기해보고 왜 많은 사람한테 얘기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애 상담이라는 것이 그렇게 풀리기가 어떤 그런 기본 단계에서조차도 풀리지 않는 오묘함이 있나요? 연애 상담이요? 네. 사실 연애 상담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연애 상담 제일 많이 하러 오신다면서. 아니요. 아니에요? 네. 응? 연애 상담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기를 원하죠.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뭐가 전담이다, 뭐 전문이다, 뭐 하기는 뭐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다 이제 같이 고민을 해드리는데, 제가 좀 더, 많은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 있는 게 자기 커리어 상담인 것 같아요. 커리어 상담. 그렇죠. 커리어 상담이라는 거는 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연령층이 또 넓을 것 같아요. 예, 그거 뭐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진로 뭐 네. 이런 고민부터 해서 나이 들어서 요즘은 은퇴라는 개념이 매우 희박해졌고, 네. 그리고 은퇴해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어쩔 수 없이 일이라는 거 내가 계속 네. 할 수 있는지, 네. 또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고민들이 사실 상당히 길어졌죠. 제가 그 방송국에 다닐 때 이제 정년이 이제 55세 아니면 60세요. 그게 급수에 따라 또 그때는 달랐어요. 그 3급까지는 55세 퇴직이고 1, 2급은 60세. 아나운서 직업이요? 모든 직업이 급수에 따라서 방송국에 있는. 그러니까 예, 3급에서 승진을 못하면 55세 때 퇴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통일이 됐죠. 예. 그래서 저도 그때는 내가 정년을 몇 살 때 하게 될 것인가. 근데 저는 다행히 60세까지 그야말로 천수를 누리고 퇴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나이까지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하자면 뭐 이른바 커리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 선생님이 제 커리어 상담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그 나이까지 했는데 저야 천수를 다 했죠.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커리어는 정년과 함께 끝나는 것인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사실 맹아나운서님을 만나면서 특히 가장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커리어 쪽이었어요. 맹아나운서님은 그냥 제가 뭐 맹쌤 하고 부르고 하지만 사실 커리어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있으신 거고,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직장 생활을 하셨지만 은퇴 후에도 지금까지도 아나운서란 타이틀로 뭐 여러 프로그램이나 코너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해오셨고, 제가 저번에 유튜브 제 거 이제 올리면서 아나운서님 프로필을 이렇게 좀 쫙 올렸어요. 그랬어요? 근데 경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저것 다 들춰내면 너무 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사실은 뭐 방송에서 밝히면 안 되는 거지만 아나운서님의 이 태어난 해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본인의 이제 나이인데 저 소식 깜짝 놀랐어요. Ancient Ages. 조상님이다 뭐 누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냥 너무 편안하게 저를 대해 주시니까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막 했나 싶을 정도로. 아니. 근데 너무 약간 좀 또 격세지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나이 차이인데, 그쵸. 저도 뭐 진짜 아나운서님 앞에서 한쌤 나이를 몰라요. 제가요. 이상하게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취약해. 그러니까 아무의 나이를 기억을 못. 아니 저 이제 올해 제가 70년생이니까 이제 올해 딱 49. 사실은 이제 넘어가면 이제 50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랑도
아무튼 차이가 꽤 나시는데 저도 이제 나이 50 먹었다고 요즘 엄청나게 그 거들먹거리고 다녔거든요. 아, 50대 봐.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사실 아나운서님하고 이렇게 코너를 같이 진행하면서 나이 차이를 느끼거나 뭐 제가 어떤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저도 없었어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아, 내가 좀 너무 격없었나? 아니. 예, 그런 생각이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게 아직까지도 사실은 현역이시라는 게 너무 부러워요. 그건 국민 라디오 덕분이죠, 뭐. 그렇죠. 저도 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국민 TV에서 열심히 불러주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어떤 우리 맹아나운서님의 그 나이대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일을 안 하고 그쵸. 은퇴가 되고 뭐 연금을 받고 뭐 또는 자식의 부양을 받고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어떤 플랜이었었을 수 있는 그 시대에 태어나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다들 이유가 있어서 일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되게 선생님 또래에 지금 이렇게 현역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렇게 많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선배 중에서 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나이 때는 진짜 결혼하면 스스로 회사에게 우아하게 저 결혼해요 하고 퇴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라져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일을 계속 해오신 거 거기다가 사실 현역에서 나오신 지도 꽤 되셨는데 하고 계시고 우선 그것만으로도 내가 커리어 상담을 한다기보다 이 커리어에 대해서 뭐 정말 좀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몇 살까지 이래요. 그리고 그 나이 때쯤 돼가지고 그냥 스스로 저 퇴사해요 이러고 물러나는 게 예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한다고요. 저는 계속 반드시 계속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하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조금 너무 기를 쓰고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여릿여릿하게 살아도 좋을 것을 그런 생각도 들고 여릿여릿하게든 기를 쓰거든 뭐 악을 쓰거든 살아야죠. 네, 살아내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일이라는 게 경제활동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그리고 나의 어떤 이 지역이든 관계에 있어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엄마의 열일 그 새벽 일어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하신 게 하나 있기는 해요. 뭐예요? 뭐 밥을 차리고 뭐 이렇게 챙겨주고 한 건 분명히 아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기독교고 근데 새벽 기도를 수십 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늘 주무시느라고 뭐 다른 걸 못했죠.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도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맨날 밤에 잠 안 온다고 하시고 잠이 안 와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셔서 하루 종일 낮에 주무시고 밤에 또 잠 안 온다고 그러고 새벽 기도 가시고 이게 뭐냐. 맨날 아프시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그 열일은 자기만이 할 수 있었던 또 열일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정해줄 수는 없어요. 어머니조차 아버지조차 또는 형제끼리 또는 우리가 그 지역에 나가면은 그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끼리도 각자의 열일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게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 스스로가 또 그 일을 제일 즐거워하셨어요. 그게 제일 할만했던 거죠. 그거는 힘들어도 똑같이 힘들 텐데 자기의 의미는 거기에서 찾으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이 또는 이제 그 자식들이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날 위해서 한 게 뭐 있어라고 굳이 찾아보면 분명히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걸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해서 나름 기쁜 거. 그죠. 그게 자식이 좋아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부모는 그걸 다 못 맞춰요. 그죠. 그리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다 해줘요. 내가 그걸 못 하는데. 얼마 전에 본 그 일본 영화가 있었어요. 이제 일본도 가족이라는 게 이제 해체가 많이 된 상황에서 뭐 방치되는 아이들, 뭐 거기다가 그렇게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굶는 아이들, 또 이제 버려진 애들, 학대방 이런 많은 그
자연적인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많은 데서 어찌어찌 아이를 유괴한 그 남자와 여자가 그런 또 불쌍한 애들 이렇게 유괴해가지고 그냥 방치되는 여자애도 네, 자기가 네. 몰래 데리고 오고 네. 그리고 어떤 애는 그냥 유괴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범죄 집단이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 넷이 그래 그런 영화 있었다. 예, 네, 우리 네. 가족이라는 네, 일본 네, 영화인데 함께 너무 행복한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안에서 살아가요. 히로카스 감독인가? 예. 그런 거. 그 감독 이름은 네, 네, 모르겠고 네, 네. 근데 중요했던 거는 그 범죄자잖아요. 그 범죄자인 아버지가 애한테 그 도둑질을 가르쳐요. 그래서 같이 도둑질을 하고 생업이니까. 네. 근데 나중에 잡혀와가지고 왜 애한테 이런 도둑질을 가르쳤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가 잘하는 게 그거밖에 없대요. 그래서 가르쳐줄 게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後ろめたくなかったですか？他に教えられることが何にもないんです。捨てたんじゃない。拾ったんです。捨てた人っていうのは他に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 아무튼 그 사람도 부모라는 어떤 착각 속에서 네. 애한테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그쵸, 그쵸.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부모라고 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것보다 각자는 그게 무슨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아이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것을 열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부모의 입장인 거라는 거죠. 네. 옛날 어머니들은 애가 밥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쵸. 그죠? 또 남편도 밥 안 차려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 우리나라 사람 기준에 악처와 양처는 밥을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게 이혼 사유에서도요. 네. 되게 이 유책으로 네, 작용을 많이 한대요.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정말 안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도 안 차려주고. 근데 저희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이제 부모, 엄마 이렇게 있을 때 밥을 잘 안 차려주고 그러면 좋은 엄마라고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서러운 걸로. 네.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때부터 해서 뭐 장사하시고 네. 일하시고 그래가지고 밥을 그렇게 손수 챙겨주신 적은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옛날엔 또 자식도 많았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우리 자식은. 근데 이제 어머니가 직접 하신다라기보다 뭐 외할머니가 같이 살았으니까 대신해 준다든지 그 당시에는 식모라는 게 있었어요. 시골에 사는 힘든 집 딸들이. 생각해보면 되게 어린 언니들이었어요. 그렇죠. 뭐 10몇 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빠들도 언니들도 이제 식모라는 언니도 되게 어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밥을 차려주거나 외할머니가 해주고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해서 전 솔직히 이제 엄마 손맛이라는 걸 사실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엄마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를 항상 얘기할 때 꼭 저도 넣었었던 게 엄마가 뭐 도시락을 싸줬어, 뭐 밥을 했어, 나를 뭐 살뜰하게 챙겼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나한테 엄마가 뭐 나한테 뭐 밥을 뭐 해줬어, 뭐 도시락을 싸줬어, 나한테 뭘 잘했어, 라고 한다면 되게 뒷박이 올 것 같기는 해요. 깊은 빡침이 올 것 같기는 해요. 엄마가 밥 차리려고 있느냐.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뭘 해야 되는 존재지? 아빠는 돈 벌고 엄마는 뭐 애들 보살피고. 근데 사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프셔서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밥 해준 게 몇 번이나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의 취약점을 노리고 죄책감을 조장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엄마라는 존재가 이제 저도 재작년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랑 뭐 좋은 거 안 좋은 거 뭐 애증의 관계잖아요. 또 모녀 관계는. 네, 그럼요. 그런 걸 이제 다 벗어나고 하면서 느꼈었던 거 또는 나도 사실 애를 낳았으면 이제 엄마인데 그런 엄마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엄마 역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잘하든 못하든 자식에 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자식이 조금 좀 안 되면은 이게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걸로 그러니까. 유추해 가잖아요. 애가 뭐 인물이 못나도 부모 탓이고 키가 안 커도 부모 네네네. 탓이고 공부를 못하면 또 부모 머리 탓이고 아니 뭐 죄다가 이렇게 부모의 유전자 탓이고 집안 탓이고 또 엄마도 속상하니까 뭐 그렇긴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담들을 받을 때마다 네.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네. 자기의 존재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고민을 하고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이 남편과 애들을 위해서 항상 이제 고민하고 상담하시는 게 우리나라 이 어머니들은 진짜 대단하다. 네. 10년 운세를 봐도 자기 건 안 봐요. 그러니까 가끔 상담료가 얼마예요? 그럴 때 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개인은 얼마, 가족은 얼마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함정이에요. 왜요? 개인의 질문이나 가족의 질문이나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이면 가족보다는 좀 싸거든요. 네. 그럼 이분이 저 뭐 애만 물어볼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고 남편 것만 애만 이러면 그러면 애가 오든지 남편이 오든지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일단 이분이 남편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또 공부하고 있는 애를 데리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와서 자기의 고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아이와 아버지를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죠?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개인의 고민이에요. 네. 나는 자식을 이렇게 걱정한다. 자식의 이런 부분이 걱정이다. 나는 남편의 이런 부분이 걱정이다가 내 걱정이지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너 이게 걱정이야? 그러면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남편한테 이게 고민이십니까? 그럼 전 그건 크게 고민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럴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족의 걱정을 하시는 게 본인 고민이시고 왜 그 가족 걱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이 무엇을 정말 도울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이런 고민 말고 좀 더 또 어머니한테 맞는 고민이 뭘까를 이제 좀 전환해 드리는 거 그게 이제 어머니들에 대한 상담의 다인 것 같아요. 왜 답은 없으니까 본인이 애들이 잘 되는 거를 원하시는데 네네. 사실 그 개인의 아이들 입장에서 무엇이 잘 되는 거지 걔네들도 모르거든요. 어머니가 원하는 게 많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머니라는 입장이 온 집안의 정말 걱정 콜렉터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의 역할, 맞아요. 일. 그러니까 정말 24시간 퇴근도 휴가도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밤에 자면서도 걱정하니까.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서 새벽이고 밤이고 그리고 뭐 일요일뿐만 아니고 월화수목 금토일 교회에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가족에 대한 열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엄마의 직업이다. 아유, 진짜 그걸로 다 뭉뚱그려지네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이면서 가정주부인 분들도 내가 이거 지금 몇 %의 일을 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나태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항상 이게 가책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을 본 언니한테 뭔가 해주지 못할 때 걔와 같이 시장 쇼핑이라도 걔랑 같이 시간을 내서 하면 그 아이는 그게 많이 충족이 된다고 하셨죠. 그게 참 재밌는 게 제가 상담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제 자녀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할 때 특히 저는 그 사춘기에 있는 여자애를 키우는 엄마들이 고민을 할 때 어머니와 관계성이 워낙 이제 모녀가는 좋은 편들이니까 그런데 아이의 사회성을 위해서 아빠와 딸이 단둘이 고급 레스토랑이나 좋은 데를 가서 식사하는 시간을 레귤러리하게 정기적으로 그럼 이제 아이는 아빠가 내 약속을 지킨다라는 신뢰감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 걸로 사실은 애정을 다한 거거든요. 거기가 좋고 싫고가 아니고 때 되면 아빠는 나랑 그 약속을 지켜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둘만의 데이트잖아요. 아빠랑 나랑. 그건 연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충만하죠. 그렇죠. 온전히 나한테 집중하고 있고 아빠가 나를 위해서 막 스테이크도 썰어주고 뭐 떡볶이를 먹으면 뭐 좋아하는 오뎅 먹어 줄 거 아니에요. 사랑받고 내가 그걸 받는 기쁨을 느끼는 게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에 나가서 식당에 앉아가지고 동료들하고 밥을 먹을 때도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험이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나도 잘해주는 거 그 일상적인 거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게 두렵거나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낯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사회 나가면 어쨌든 여자분들도 나가면 다 남자고 또 남자들도 나가면 다 여잔데 그럼 남자애는 또 어떤 관계를 가지면 좋냐라고 했을 때 항상 집에서 자기 위치가 이제 남자애들은 그나마 조금 누나나 동생에 비해서는 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는데 엄마를 그래도 아빠하고 나눠 갖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독차지한다든지. 그래서 엄마와 함께 저는 문화생활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아들하고 엄마는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왜냐하면 엄마가 그런 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 이 아이는 아는 여자들은 또는 그 이성은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보통 많이 즐기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 커서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나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은 커서도 그게 너무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통 부부가 많이 싸우는 게 문화생활을 같이 안 해서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 걸 같이 즐길 수 있다면 이 친구가 어머니로부터 그냥 엄마가 맨날 밥만 차려주는 거 말고 그러면 아이는 엄마는 밥 차려주는 사람 그럼 아내한테 뭘 원할까요? 밥 차려주는 걸 원해요. 근데 아이는 엄마와 가진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거였고 아쿠아맨을 얘기하면서 너무 신났었다 라고 하면은 상대 이성한테서도 원하는 건 그런 즐거움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순간을 사랑스럽게 누릴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완전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느낀다면은 참 인간관계 발전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두런 아직 커리어 상담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다시 본격적으로 아무튼 해는 안 넘길 테니까 초반까지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오늘 끝. 그 뭐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경품 당첨되고 하는 거 그거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아시죠? 그것도 이제 영화, 드라마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정말 보통 방송국보다 더 영화관보다 더 잘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올라온 영화 중에 프라이즈 위너인가? 그러니까 경품 담당자예요.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게 엄마가 페북에도 한생 블로그 페북에서 봤다. 올렸는데 그 영화 그냥 어쩌다 우연히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애를 열흘이나 낳은 것도 짜증이 나는데 맞아. 남편은 진짜 뭐 약간 노동자급이에요. 가서 이제 일일 뭐 노동해서 돈을 벌어오고 뭐 이러는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또 술을 사갖고 들어오니까 생활비가 없고 애들은 먹여야 되는 우유값은 없어가지고 그 우유 파는 놈한테 넌 이러고 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야 나처럼 살아봐 막 졸라 훈계질 당하고 막 짜증은 나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좀 술을 드시고 남편이 야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가 또 패배를 하면 온 집을 때려부셔요. 그러니까 그냥 최악이야. 막 루저, 패반짝. 거기다가 이제 자기 꿈이 좌절됐다라는 걸로 막 또 그러고 사는 분인데 어쨌든 이 엄마는 그 와중에도 그 남편을 케어하고 애들을 케어하면서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가 애를 케어해야 되니까 뭘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좀 글을 쓰고 하는 어떤 문학적 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글을 쓰고 남자는 가수가 되려고 했었는데 그 두 꿈이 좌절된 거거든요. 현실적 이유로. 근데 옛날에 60년대, 50년대에는 그 사람들한테 홍보적인 광고라는 게 이제 뉴욕에서 이제 막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응모를 받아서 경품을 주는 이런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걸 하지만. 근데 그 TV가 처음 나왔을 때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 목을 메고 그냥 전 스테이트에서 모든 여자들이 보고 뭐 우리 요번에 샌드위치를 출시하는데 여기에 맞는 로고송을 적어주세요. 그럼 막 되게 라임을 넣어서 뭐 랩처럼 되게 막 재밌게 해가지고 보내서 이 여자가 토스터기가 필요하면 토스터기를 타고 뭐
음식이 필요하면 뭐 마트 이런 거 상품권 해가지고 뭐 몇 분 안에 음식을 다 담으면 공짜로 얻는 막 이런 행사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선 나중에 집이 넘어갈 뻔 했을 때 그 엄청난 금액의 그 경품이 당첨돼서 집이 넘어가는 거를 또 막았어요. 남편이 또 그 집을 담보로 또 아주 흥청망청 쓰신 거야. 그냥 진짜 목을 따고 싶지 그 자식들이나 여자 입장에서.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럴 때 그 남자한테 화내거나 뭐 싸우거나 할 법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순간을 자꾸 넘겨서 그래서 이게 그냥 엄마의 희생에 대한 영화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페미니스트 영화도 그런 뭐 떡 사세요 막 이런 엄마의 희생에 뭐 6남매를 키운 뭐 떡 사세요 엄마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자기 감정과 이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여기 옆에서 아버지는 난리 났고가 나도 아이들하고 그 한 번은 마트에 그 오픈하는 마트에서 행사 당첨이 돼가지고 몇 분 안에 10분 안에 이 카트에다 음식을 잔뜩 쌓으면 그걸 공짜로 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비싼 거부터 해서 막 고기도 담고 쫙 했는데 뭐 캐비어도 담고 뭐 평소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도 막 담았어. 그래서 식구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캐비어는 무슨 맛일까 먹어보자 막 이러고 근데 아빠는 옆에서 막 술 마시면서 막 진짜 어깃장만 놓는 거야. 뭐 그딴 거 뭐 다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하나를 막 맛보면서 이게 캐비어구나 이게 무슨 고기구나 뭐 이 깡통 좀 먹어봐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막 그 맛을 보게 하는데 보통 저거를 이제 저게 이제 한 달 식재료가 될 텐데 냉동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이걸 밥을 해서 먹이는 거 피딩 그냥 배 안 고프게 하려고 먹이려고 그 상품을 다 한 게 아니고 처음에 뭐 캐비어 고르고 이럴 때도 저 엄마가 지금 미쳤나? 뭐 쌀을 남아야지. 근데 이 엄마는 즐기고 싶고 아이들한테 새로운 걸 경험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평소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맛보고 뭐 새로운 거를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테이스트를 갖는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즐거움을 막 즐기고 있더라고요. 아빠는 옆에서 막 온갖 난리를 치는데 막 냉동고 때려치고 막 프라이팬 밖에다 던지고 하는데도 애들이랑 막 그걸 먹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 저 여자가 좀 이상한가 그랬더니 그 딸 중에 하나가 이 글을 쓴 작가가 딸이에요.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후회 안 하냐고. 아빠는 일부러 저러는 거야. 안다고. 근데 너가 아빠를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 순간을 너가 즐겁게 보내려면 분노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리마크블한 이 나를 너는 놓치고 만다. 왜 우리 열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못 먹고 막 나만 손해고 이럴 때 있었죠. 왜 남자친구랑 이렇게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어갔는데 꼭 그런 애를 싸워. 그러면은 스테이크도 놓고 그냥 가버릴 때가 있어요. 서로 싸우고. 저 티자에서 일했을 때 연인이 둘이 와가지고 와인 시키고 스테이크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걱정부터 돼요. 저것들이 무슨 날이야. 날에는 꼭 싸워. 그러면은 그냥 안 먹어도 좋은데요. 계산은 하고 와야 되는데 여자 뛰쳐나가면 막 남자도 거기서 막 하면서 뛰쳐나가잖아. 그럼 우린 계산을 어떻게 해? 올게. 그래가지고 옛날에 같이 뛰쳐나가가지고 딱 잡고 손님 계산을 하셔야죠.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찰로 하시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붙잡는 웃긴다, 거지. 웃긴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음식 그 나를 즐기지 못한 거는 상대방을 나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놓친 무수한 즐겁고 행복했을 수 있는 순간을 우리가 너무 날려버린 거. 그러니까 그 영화의 교훈 뭐 그보다 되게 가슴 아팠던 게 그런데도 저 여자가 계속 그 경품을 하고 막 글을 쓰고 하면서도 미치겠다. 그 살아가는 거. 안 그러면 10명을 어떻게 키워요, 애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엄마의 열일은 애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나 봐. 그래가지고 그 엄마의 열일이라는 게 밥 차려주고 뭐 이런 거보다 살아내기 위해서 스스로도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게 엄마의 직업이고 열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현명한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내가 좀 빡쳐가지고
뭐 이렇게 현명한데 정말 즐기다. 그쵸. 10명을 이렇게 다 키워서 다 행복하게 다 애들이 또 잘 살아요. 그 중에 그 엄마의 그 여자로서 그 삶을 막 분노했던 그 여자의 그것조차도 그 아이에게는 스토리텔링의 자산이 된 그쵸. 거지.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 뭐 거의 미워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걔한테 그러지 말고 이 순간을 즐겨라. Forgive him, Tough. Forgive him so that you can embrace this truly remarkable day.